발작 증세 때문에 병원에 데려온 딜런. 보여줬죠. 하지만 원인은 그게 아닌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입원이라니 불안하기만 한데, 개인적으로 프레디보다 이 의사가 더 무섭다고 느껴지던 그 순간 나타난 사람은 바로 인시디어스 세계관 최강자 린쉐이 누님이십니다. 1편에서도 선생님으로 잠시 출연하셨었죠. 이번에 혼자 있게 된 딜런은 공룡이, 듬직한 우리 공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도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지금은 못 가죠. 그 와중에 딜런은 아주 똑똑한 아이였군요. 헤더는 새로운 영화의 대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웨스 감독을 찾아가고, 감독은 대본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 뛰어난 작가의 필력으로 인해 잡혀있던 악마가 이야기가 끝나면 풀려나게 된다는 설정이라는군요. 영화 속에서 프레디를 이겼던 낸시가 마치 문지기처럼 프레디를 막고 있고, 그녀를 이겨야만 현실로 프레디가 나올 수 있다는 꿈을 꾼 감독. 헤더는 헤더가 아닌 낸시가 되는 선택을 해야만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헤더는 영화 초반 꿈속에서 죽은 2명의 특수효과 스텝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때 시작되는 지진. 지진은 금방 지나갔지만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전 시리즈와는 다른 깨발랄함이 없는 완전 흉악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여진으로 프레디는 사라지고 헤더는 서둘러 딜런에게 달려가는데, 보모 줄리가 먼저 와 있네요. 뭔가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공룡이는 가져오셨나요? 의사는 딜런의 상태가 헤더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딜런, 아무 일도 없었군요. 헤더는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만 의사는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네요. 헤더는 대신 공룡이를 가져오기로 하죠. 아이 옆엔 줄리가 있어줄 겁니다. 그런데 헤더의 상태가 1편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팔에 붕대와 회색으로 변한 앞머리. 공룡이를 서둘러 가져와야 하는데 의사는 헤더를 잡아둡니다. 헤더를 잡아둔 사이 딜런에게 수면제를 주사하려는 간호사들. 이 병원은 전부 암덩어리만 있는 건가요? 하지만 줄리가 있습니다. 줄리는 헤더와 딜런 편이죠. 후훗, 내가 이겼다. 정말? 이제 누가 이겼지? 자, 말해봐. 누가 이겼지? 그렇게 줄리와 딜런은 농성을 시작하고, 의사는 학대를 의심하는 걸까요? 딜런을 헤더에게서 떼놓으려 하는데, 빨리 공룡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헤더를 계속 붙잡고 있는 암의사. 같은 시간, 결국 수면 주사를 맞은 딜런은 잠이 들고, 낸시에서 줄리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나 했는데 줄리는 이렇게 당하고 마는 걸까요? 그렇게 딜런에게만 보이는 프레디에게 줄리는 공격당하고 맙니다. 간호사들도 그 모습을 목격하죠. 마치 1편에서의 티나 커플과 똑같은 모습으로 줄리는 죽고 말죠. 그리고 간호사들은 비전 투원, 그리고 사라진 딜런. 아니, 미리 말을 했어야 알지. 헤더는 존에게 도움을 청하고 딜런을 찾으러 가는데, 딜런은 집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딜런을 더욱 몰아붙이는 프레디. 헤더는 도로에 뛰어듭니다. 역시 어머니는 강하네요. 딜런은 무사히 길을 건넌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잘 찾아간 걸까요? 집에 도착한 헤더, 그리고 이미 집에 와 있는 존. 딜런은 이번에도 무사했군요. 하지만 우린 잊은 게 있죠. 딜런은 자는 중입니다. 아직 꿈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상황은 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낸시라고?
존은 헤더를 낸시라 부르고 완전히 아빠인 톰슨 형사가 돼 있는데 이게 웨스 감독이 말한 낸시가 된다는 걸까요? 그렇게 상황이 계속될수록 현실 세계로 가까워지는 프레디. 1편의 상황을 헤더가 받아들임으로써 프레디는 현실로 넘어오며 새로 산 코트를 플렉스합니다. 인스타 올려야지. 헤더가 그렇게 낸시가 된 동안 집에 혼자 있던 딜런은 사라졌습니다. 딜런을 어떻게 쳤죠? 여기서 잠깐 잊고 있던 사실. 딜런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남매처럼 빵가루 대신 모아둔 수면제 알약으로 길을 표시해뒀던 거죠. 헤더는 수면제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룡이가 당했습니다. 프레디, 너는 진짜 나쁜 아이구나. 그런데 수면제의 흔적 더는 없는 건가요? 아니죠. 적은 꿈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제를 먹어야죠. 수면제를 먹자마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흔적. 그렇게 그녀는 프레디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거 재밌어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꿈과 희망의 나라 프레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희망은 몰라도 꿈은 확실히 있죠. 좀 넓긴 하지만 이제 딜런만 찾으면 됩니다. 딜런을 찾는 헤더와 그 뒤를 몰래 쫓는 프레디. 그때 떨어져 있는 대본과 아무렇지 않게 나타난 딜런. 프레디는 왜 아무 짓도 안 한 거죠? 그건 바로 헤더를 꼬드기기 위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키로당 3만원짜리 공격이다 임마. 야 잠깐, 나 뼈 맞았어. 예전 우리가 알던 유쾌한 프레디는 어디 갔나요? 잔인하고 과격하게 헤더를 공격하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진 헤더. 딜런, 빨리 도망가. 마치 아이랑 놀듯 딜런을 쫓는 프레디. 딜런은 보일러실인지 오븐인지 모를 곳에 숨는데 야 잠깐, 나 꼈어. 그때 정신을 차린 헤더. 그리고 나와라 고무고무 손. 야 네가 그냥 루피해라. 내가 상대할게. 정신을 차린 헤더는 서둘러 딜런에게 가지만 그녀를 막는 질퍽한 계단들. 그리고 시작되는 프레디의 먹방.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헤더가 도착했네요. 헤더가 공격하는 그 틈에 옆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딜런. 그리고 나와라 고무고무 혀. 알았어, 네가 루피해. 이번엔 다 빠져나온 딜런이 엄마를 구해주네요. 그렇게 둘은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를 처치하듯 프레디를 불태웁니다. 프레디의 폭발과 동시에 폭발하는 프레디의 본거지. 둘은 현실로 돌아오고 어느샌가 그들 앞에 있는 대본. 그렇게 영화는 영화 속에서 나온 악마를 처치하며 끝이 납니다. 소개해드린 영화는 1994년작, 무려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의 연출과 출연이 빛나는 나이트메어 7편입니다. 일단 저는 나이트메어 1편의 출연자들과 웨스 감독님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출연해주신 린쉐이 누나도요. 팬으로서 1편의 여러 장면들을 오마주하거나 그 당시 배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치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유쾌한 프레디는 없었네요. 그게 하나 아쉬웠습니다. 어찌됐던 시리즈는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 뒤로 만들어진 프레디 영화는 프레디랑 13일의 불금에 설치는 제이슨이랑 싸우는 시리즈라기보단 팬들을 위한 외전 같은 거고요. 2010년에 나온 나이트메어는 리부트죠. 물론 2010년작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헤더는 정말 매력있네요. 빠져버릴 뻔했어요. 저에게는 사마라 위빙이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을 드립니다. 아참, 그래서 안 누르는 거였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